안녕하세요. 아나운서 허연주입니다.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제작한 다가온 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섬 지역 응급의료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소식과 쌀값 하락폭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가격표만 붙어 있다면 다 오르고 있습니다. 6월 기준 돼지고기는 18%, 수입 쇠고기 27%, 경유 50%, 전기요금 11%, 보험료 14%가 올랐습니다. 다 오르는데 유독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이 있습니다. 쌀입니다. 지난 5일 기준 쌀 가격은 20kg 기준 44,000원 선, 55,900원가량이었던 지난해 6월 이후 20%가 떨어졌습니다. 햅쌀이 나와 공급량이 급증하는 수확기보다 오히려 가격이 더 떨어지는 폭이 쌀값을 집계한 최근 45년 동안 최대 규모입니다. 벼값 빼고는 모든 비료값, 기름값, 농기계값, 인건비 모두 상승했으나 쌀값만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조생종을 시작으로 올해 농사 가을 거지가 이루어질 텐데 쌀값 하락세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률을 뒷받침하는 주 식량인 쌀은 6개월치 비상식량으로 180만 톤을 정부가 항상 비축해야 하고 비상식량 매입 의무도 법에 담으라고 요구합니다. 국가 비상식량 매입 의무를 양곡관리법에 명시하라. 명시하라, 명시하라, 명시하라. 의무 수입된 쌀은 정부가 양과 가격을 통제하면서 국내산 쌀 생산량과 가격은 철저하게 시장에 맡기는 이중적인 태도도 농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라남도가 농민과 농업기관과 함께 당장 쌀값을 점검할 공동기구를 만들고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전남도가 건의하는 데 멈추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특히나 농협 생산자단체, 농민단체들하고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서 대응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쌀 가격 문제를 놓고 정부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것도 농민들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 전용 헬기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과 전남을 시작으로 현재 7대가 운용되고 있고 올 하반기 제주에 8번째 닥터 헬기가 도입됩니다. 전남에서는 서부권을 중심으로 신안의 전용 계류장과 목포에 지정 병원을 두고 최근 5년 동안에만 1,352차례 운항했지만 지리적인 여건상 동부권은 42차례, 3%에 불과합니다. 도내에서는 3번째로 섬임하는 여수의 경우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 민주당 전남도당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같은 동부권 도서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닥터 헬기 도입이 또다시 강조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유인도, 그러나 육지와 연륙돼 있지 않은 이런 섬들이 전남 동부권, 경남 서부권에 많기 때문에 여수권역에 한 대의 닥터 헬기가 있어도 될 것 같다. 특히 닥터 헬기 도입 전이라도 동부권의 응급 환자는 목포 한국병원이 아니라 권역별 외상진료지원병원으로 추가 지정돼 있는 순천 성과랄로병원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제기됐습니다. 또 전남도 행정선을 병원선으로 개조해서 동부권에 우선 투입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수시도 이미 이 같은 응급 헬기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닥터 헬기 운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거로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전남에는 서부권에 한 대가 배치돼 있어 미배정 지역 우선 배치라는 정부 방침이 걸림돌입니다. 닥터 헬기가 도입되더라도 연간 70억 원의 유지 비용은 큰 부담입니다. 때문에 여수시는 인근 자치단체와의 정책 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 해가지고 그 3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안건으로 제출해가지고 전남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더 나아가 광역 광양만권의 응급 헬기 도입을 위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묘안을 찾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양시 광양읍 용강지군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280여 세대는 지난해부터 우선 분양 자격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2020년 이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들 가운데 임대 기간 중간에 입주한 세대 등에 대해 분양 승인 부적격자로 통보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는데 최근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간 입주 세대주들이 임대 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임대 보증금도 정상 납입한 만큼 부동산의 임차권을 불법 양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겁니다. 또 60제곱미터 이하 8천만 원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임차인들과 선착순 세대 임차인들도 우선 분양 자격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임차인들 가운데 97%가 법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승소하면서 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크게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파트 내 80여 명의 임차인들이 추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갖고 또 이제 좀 생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세대들이 또 추가로 접수를 하시려고 또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역 내 유사 사례로 갈등을 겪고 있는 다른 임대 아파트 사업자와 임차인들 간 분양 전환 관련 분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임대주택법이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한 규정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분들이 어떤 이유로 적격자다라는 걸 구체화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임대아파트 소송들이 많아질 텐데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울려왔던 일부 임대아파트 사업자들의 횡포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점이 된 이번 법원의 판결은 지역 내 긍정적 영향력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현대제철 불법 파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258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청인 현대제철 소속으로 인정된다며 현대제철이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노동자들이 청구한 임금 차액에 대해서도 노동시간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까지 걸린 기간은 무려 6년 2개월. 선고일마저 수차례 연기돼 노동자들은 애를 태워야 했습니다. 정당한 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딜레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도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며 현대제철을 상대로 즉각적인 정규직 고용을 촉구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과 이유가 필요하겠는가? 회피를 또한 다른 지왕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사측의 전향적 자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거 1차 소송을 제기한 150여 명의 노동자들이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언제쯤 최종 판단이 내려질지 기약도 없는 상태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그랬고 법원 판결에서도 불법 파견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교섭 테이블 열어놓고 특별 교섭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현대제철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낚시객들이 배에서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해경 경비정이 낚시 어선에 서서히 접근합니다. 음주운항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신호가 끝날 때까지 후 불어주십시오. 시작. 예, 패스 나왔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낚시어선뿐만 아니라 차도선도 음주운항 단속 대상입니다. 혹시 술을 마시진 않았죠? 네. 그럼 혹시 가거리나 매실차 그런 건 마시는가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최근 3년 동안 목포 해경에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은 43척입니다. 여름 성수기인 7월부터 9월까지 단속된 음주운항 건수가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선이 가장 많았습니다. 음주운항 사고도 5건 발생했습니다. 해경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음주운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런 대형 사고는 타인의 재산과 또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으니까. 해경은 또 구명조끼 착용과 승선원 명부 작성 여부 등 선박 운항 수칙과 안전관리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길이 7m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들이 놓인 산자락. 산 정상을 향해 크고 작은 지성묘의 덮개 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해남 의포리 고담 지성묘군으로 불리는 고인돌 밀집 지역입니다. 한국문화유산협회의 지원으로 학술 발굴 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250기에 달하는 지성묘와 5곳의 채석장이 발굴됐습니다. 그 정상부에서 채석을 하고 그 능을 따라서 계속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방향의 열상으로 지금 현재 고인돌군이 계속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화순, 고창, 강화 고인돌 유적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고인돌 구조는 지석을 이용해 상석을 받친 기반식과 위석식으로 기원전 2세기부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인돌 유적에서는 경질, 무문토기 등이 출토돼 한반도에서 가장 늦은 기원 2세기까지 고인돌이 축조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다른 지역과 연계하여서 이렇게 확대 지정을 하는 그런 방식을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채석장 규모와 밀집도 등으로 볼 때 매장지라기보다는 고인돌을 가공하던 곳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해남군 현산면 의포리 고담 지성묘군 발굴 조사는 오는 11월 말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발굴 조사에서 유물은 단 한 점이 발굴된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고인돌 일부는 초기 단계의 석실묘 양식으로 고대 마한 사회의 묘지와 연결할 수 있는 유적으로 평가돼 유적의 향후 처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오늘 다가온 뉴스 어떻게 보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는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